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가 우량자산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군 사람들은 모험을 하기보다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다라고 하시면 100억을 가지고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자산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듯 이 자산가들은 좀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이 꾸준히 조금씩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냥 물가만큼만 올라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요.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100억이 있으면 인플레 3%만 매년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1년에 3억이 불어나잖아요. 뭐 배당이 4%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아무리 써도 4억을 쓰기 어렵잖아요. 내가 1억을 쓰면 3억이 또 남으니까 103억에서 또 3% 가고, 그러면 영원히 써도 망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변동성만 좀 없는 그런 우량 자산, 결코 망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 1등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등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부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내가 뭐 한남 더위를 사고 뭐 나인원 한남을 사고 뭐 성수동 뭐 갤러리아 포레를 사든 뭐 아크로 리버파크를 사든 뷰를 사든 뭐가 됐든 그걸 샀을 때 나보다 더 부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산다고 해서 이 가격보다 밑에 가격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더 부자가 내 거를 더 높은 가격에 받아주겠지. 그래서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그런 희소성이 있는 자산 그리고 소비재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비싼 시계가 될 수도 있듯이요. 저는 지금 자산가가 아니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자산을 사면서 이 자산들을 조금씩 우량자산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 욕심이 조금 있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장세를 봤을 때 우량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부동산에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내가 살 수 있는 한 최소 리스크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즉 최소 비용 투자해서 총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왔던 거고요. 지금도 최근에 그런 투자를 몇 건 했었고요. 주식에 있어서는 내가 꾸준히 소액이라도 계속 사서 모아간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을 거고, 물가 상승률보다 뭐 한 두세 배 정도는 뭐 배당이나 뭐 성장률로서 보답을 할 거라고 믿는 그런 뭐 중국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1등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지금 1등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내 주관이 결여된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 기업 1등 만들 걸 한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다 인정한 그런 기업이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지금도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을 자꾸 버리시고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을 자꾸 추가하다 보면 이 1등에 대한 그 뷰가 확고해집니다. 1등 부동산 그리고 1등 주식. 근데 1등 부동산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작게 최소 리스크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총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쪽으로 키워왔던 거고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규제라는 것은 다시 조금씩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대출 한도 조금씩 늘어나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뭐 보유수도 마찬가지고 좀 더 시장이 이론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투자를 하고 지금 너무 저도 막 급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딱 봐도 답이 나오고 딱 봐도 해결책이 없는데 계속 규제만 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제발 알았으면 하는 그런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약간 오지랖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같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다시 좋은 시절이 옵니다. 근데 다만 그 좋은 시절이 왔을 때는 급락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순환 구조가 아니라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규제들이 풀려서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점진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고요. 미국 주식,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기간으로만 보면 지금 1등 주식들이 변동성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시장이고 고객들의 그 예탁금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뺐다 넣었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 국내 개인들은 아직까지 이 투자에 대한 그 기준이 확고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서 막 사고 팔았다 하면서 계속 변동성을 더하고 있어요. 여기에 외국인도 합세하고 기관들도 공매도 치면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주식 그 중에서도 1등 기업들을 자꾸 사서 모아가는 거고요. 우리의 그 주관을 버리고
지금 1등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그 지금 1등을 인정하고 그냥 꾸준히 자산을 투입하라는 거예요. 내리면 더 사고, 꾸준히라는 것은 그냥 계속 사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파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내려도 팔고 오르면 올랐다고 팔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리면 내렸기 때문에 심약자들이 던지는 물건들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오르면 오르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고 사되, 패닉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버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여서 조금씩 더 사라는 거예요. 더 시점을 분산해서요. 종목도 분산하고 사는 쪽에 집중하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좀 적게 사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더 많이 사면서 꾸준히 자산을 사면서 이 시장에 계속 머물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 머물러야지만 우리는 이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똑같아요. 뭐 상승장이라고 지금 이제 아니야, 상황과 반대로 가야 돼, 하락장 기다려야지, 이런 순간 여러분은 장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적정 부분 한 주라도, 아니면 어떤 지역에 하나의 소형 아파트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이 부동산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더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쓴 책도 읽고 영상도 보면서 한 단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뛰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자산을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우리는 시장을 뛰지 않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에게도 매번 투자사모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회는 몇 번 온다고 했죠. 그 기회를 잡고 싶다면 시장에 계속 머무르세요.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무서워서 팔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 주관을 더해서 지금 끝물이야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유를 찾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유를 찾되 덜 사고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셀이 아니라 바이에 초점을 맞춰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이 영상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팔아야 되는 순간, 그때는 언제다? 더 나은 자산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뭐 1등이 2등이 되고 2등이 1등으로 치고 가면 1등으로 다시 갈아타야 되죠. 그럴 때 잠깐 사서 다시 새롭게 1등으로 뛰어오른 그런 주식, 그런 기업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교차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도 지금 그 1등 기업 그리고 1등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나란히 하면서 우리 부의 레버리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자산을 바라보실 때 내가 이 자산을 더 사기 위해서 내 몸뚱어리를 더 굴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자산을 샀다고 하면 그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몸뚱어리를 굴리는 그런 식으로 이 사고를 하시다 보면 결국은 팔지 않고 계속 꾸준히 자산을 사면서 이 돈, 이 화폐가치 하락분과 앞으로도 계속 물가 상승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